네, 우리가 이전 시간까지는 소유권의 등기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그래서 소유권 보존 등기와 소유권 이전 등기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자, 여기서는요, 소유권 보존 등기에서 한 문제 정도가 출제가 되고요. 그리고 소유권 이전 등기에 관련돼서 이제 여러 가지 원인에 따른 이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보았는데, 여기에서 이제 한 문제 아니면 두 문제 정도가 출제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부터 하게 될 용익권에 관한 등기, 담보권에 관한 등기에서요, 용익권에서 한 문제 정도, 그 다음에 담보권에서 한 문제 정도가 출제가 돼요. 그래서 제 5장에서는요, 많으면 5문제까지, 그래서 보통 한 4문제 정도 이제 출제가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요, 우리 그 소유권 보존 등기나 이전 등기와 관련돼서는 여러분들이 그 민법 시간에 배우지 않은 내용들도 좀 있고 하기 때문에요. 좀 생소한 내용도 있습니다. 그러나 또 민법에서 배운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가져와서 이해를 가지고 접근을 하시게 되면 좀 더 이제 쉬워질 수가 있고요. 근데 지금부터 하게 될 용익권 등기하고요, 담보권 등기는 거의 민법하고 거의 연결이 됩니다. 거의 민법의 내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등기 절차와 관련된 내용을 우리가 용익권, 담보권에서 다루게 될 텐데, 등기 절차와 관련된 특징들을 우리가 등기법에서 다루고요. 그리고 그 이외의 내용들은요, 여러분이 민법에서 배운 내용, 그 내용을 그대로 가지고 가서 시험 문제 풀면 됩니다. 그래서 용익권과 담보권은요, 여러분이 민법 시간에 배운 내용이 반이 나와요. 근데 여러분들이 민법 시간에 배운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가 등기법에서는 따로 다루지를 않고요. 그래서 우리는 등기 절차 관련 내용만 하고, 그리고 요 내용은 여러분이 정확하게 기억하시면서, 그리고 민법과 관련된 내용들은요, 민법에서 가지고 계시는 지식을 가지고 푸시면 됩니다. 그래서 민법과 굉장히 관련성이 높아요. 자, 우리가 용익권 등기 그러면 여러분 용익물권으로서요,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이 있죠. 그리고 임차권은 채권이지만은 용익권이죠. 용익권. 그래서 우리 용익물권은 아니지만은 채권이면서 이제 사용 수익하는 용익권이기 때문에요. 또 임차권도 등기할 수가 있으니까 그 등기 절차가 이제 부동산 등기법에 나오게 되고, 그래서 용익권 그러면은 임차권까지 이제 포함해서 우리가 용익권 등기 이렇게 하게 됩니다. 자, 그럼 가장 먼저 지상권에 관한 등기입니다. 자, 지상권의 오른쪽에 개요해서 개념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잘 알죠? 타인의 토지에서 건물을 소유하기 위해서, 건물 등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토지 사용권이 있어야 되죠. 토지 사용권이 없으면은 철거해야 되니까요. 그때 타인의 토지에 대해서, 그 건물 소유 등을 위해서 타인의 토지에 대해서 갖는 물권, 이것이 지상권이 되는 거죠. 지상권. 자, 그러면 양가로 2번 보시면 우리가 여러 가지 우리가 예전에요, 잠깐 설명을 드렸는데, 이 전전 시간인가요? 자, 우리가 3장에서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를 다루면서 우리가 제 5장 내용은요, 가장 중요한 내용이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를 그대로 적용을 하면서 다만 다른 특징들을 기억하시라고 그랬는데, 그 다른 특징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그 신청 정보, 첨부 정보라고 했어요. 권리마다 등기 신청하는 그 신청서가 틀려지기 때문에 그 신청서 기재사항, 이것은 권리마다 다 틀리기 때문에요. 신청서 기재사항, 이걸 정확하게 기억하시라고 그랬죠. 그래서 여기서는요, 신청서에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이제 필요적 신청 정보, 요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신청서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러면은 첨부 정보는 어떻습니까? 신청서의 증명 서류가 첨부 서면에 들어오기 때문에 신청 정보만 알면요, 신청 정보 증명 서류 첨부 서류가 들어오기 때문에 첨부 정보는 그냥 딸려 들어오는 거예요. 따라서 신청서의 기재사항, 그래서 반드시 신청서에 기재될 사항들, 요 정도, 요것들을 특히 잘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더 필요한 것들은요, 조금씩 그때그때 설명을 드릴 테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신청 정보, 그 다음에 필요적 신청 정보, 그 다음에 반드시 신청서에 쓰지 않아도 되는 임의적 신청 정보, 이 구별 잘 하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민법 시간에 배우는 내용들과 결합해가지고 등기법적인 내용들 좀 추가하시면 됩니다. 자, 특유의 필요적 신청 정보 있죠. 신청 정보. 그래서 목적이 나오죠. 목적. 자, 지상권도요, 건물 소유 목적이지 토지 소유 목적이지 목적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상권 설정의 목적이 필요적 정보가 되고요. 또 용익권은 일부에 대해서도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용익권은 그 부동산 일부도 가능해요. 그러니까 부동산 일부에 가능한 것은 용익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일부에 대하여 용익권을 설정할 때는 그 범위도 기록을 해야 돼요. 그래서 맨 오른쪽 첫 번째 보시면은 일부에 대해서 지상권을 설정할 때는요, 이때는 그 범위도 기록합니다.
그러면은 일부가 그러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냐 이렇게 글로 써서는요 정확하게 표시가 어렵기 때문에 이럴 때는 밑에 보시면은 도면도 첨부합니다. 지적도를 첨부한다. 그러니까 일부를 신청서에 기록을 할 때는 그 일부를 증명하기 위해서요 정확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일부를 표시한 지적도 도면을 첨부한다는 거죠. 토지대장을 첨부할 필요는 없겠죠. 도면만 첨부하면 됩니다. 일부일 경우에는 도면, 그러니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냐. 그래서 작년 시험 문제에서는 토지대장을 첨부한 데서 틀리게 나왔어요. 토지대장을 보면 어떻습니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일부를 나타나지가 않는 거죠. 그래서 도면을 첨부한다는 거 기억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임의적 신청 정보에서요. 필요적 신청 정보가 이제 DB에서 보시는데, 자, 존속기간이 있는데요. 존속기간은. 자, 지상권의 존속기간을 당사자 약정으로 정할 수가 있습니다. 정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그 약정을 이제 기록하면 되는데, 존속기간을 만약에 정하지 않아도 되겠죠.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최단 존속기간이 민법에서 보장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존속기간을 적지 않아도요. 존속기간은 민법에서 정해지기 때문에 존속기간은 임의적 정보가 됩니다. 그러니까 최단 존속기간을 넘어서 뭐 50년, 60년, 70년 이런 특약이 있으면 특약을 기록을 하는데 반드시 기록하지는 않아도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나올 텐데 이 존속기간은요. 존속기간은 다 임의적이에요. 그러니까 존속기간을 기록하지 않으면 전세권 같은 건 어떻습니까? 존속기간이 정해지지 않으면 언제든지 소멸 통고를 할 수가 있죠. 민법에서 정해지는 거죠. 물론 건물 같은 경우는 또 최단 기간이 보장이 되고요. 자, 이렇게 지역권도 어떻습니까? 이용구무한으로도 가능하고요. 그러니까 지상권도 이용구무한으로도 가능하고요. 이용구무한이 가능하다는 것은 불확정 기간으로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건물이 존속하는 동안에는 언제까지나 괜찮다. 건물이 존속하는 동안까지. 뭐 건물이 언제 존속할지는 모르잖아요. 언제까지. 그러니까 불확정 기간이 되겠죠. 그래서 불확정 기간이라는 것은 다시 말하면 이용구무한이 가능하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존속 기간은요. 모든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모든 등기에 있어서 존속 기간이죠. 이 기간이라는 말이 붙었다. 저당권 같은 경우는 변제기가 되겠죠. 변제기. 이렇게 기간. 기자가 들어가면 기간이라 할지 기간, 그래도 변제기 이런 말이 들어가게 되면 다 이것은 임의적 정보라고 기억하시면 돼요. 우리가 배우질 않았지만 환매에 있어서 환매 기간 이렇게 나오면요. 기간 이런 건 다 임의적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무슨 기간이라는 말이 나오면요. 이것은 민법에서 다 정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지 않아도 민법에서 정해지기 때문에요. 이런 것들은 다 임의적 정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기간, 이런 말 나오면 다 임의적이다. 그러니까 무조건 다 임의적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존속기간은 어떻습니까? 이용구무한으로도 가능하고 세 번째 줄 보시면 불확정 기간으로도 가능하다. 그래서 존속기간은 필요적 정보는 아니라는 거죠. 넘기시면 지료요. 지료 특히 다 기억하시고요. 지료는 어떻습니까? 특약이 있으면은 적는 거죠. 그래서 지료, 무상이 가능하다는 거죠. 지상권은 무상의 지상권이 가능하기 때문에 지료는 반드시 필요적 정보는 아니다. 그래서 지료, 존속기간 필요적 정보가 아니다. 이거 잘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특징은요. 동그라미 1번 보시면 특징을 보죠. 자, 부동산 일부에 대해서도 가능하죠. 이렇게 두 번째 줄 보시면 부동산 일부에 대해서 했을 경우에는 그 지적도를 일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나 해서 도면을 첨부하도록 하고 있고요. 2번 보시면요. 지분에는 안 되는 거죠. 지분에는 저당권은 되지만 용익권은 안 된다. 우리가 각하할 때 잠깐 설명했죠. 그리고 3번 보시면 따라서 어떻습니까? 한 필의 일부에 대해서 가능하기 때문에 분필할 필요 없이 일부에 대한 지상권이 가능하다는 거죠. 자, 4번 보시면 이중의 지상권은 안 됩니다. 용익권은요, 원칙적으로 이중의 지상권 안 돼요. 이중의 전세권도 안 됩니다. 이중의 임차권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나한테 전세 내주고 다른 사람한테 또 전세 내줄 수는 없죠. 용익권은 사용수익권이기 때문에 사용수익권이 배타적 사용수익권이에요. 따라서 배타적이기 때문에 내가 사용수익권을 가지고 있으면 어느 누구도 사용수익권을 가질 수 없다. 자, 그래서 이중의 지상권, 이중의 전세권, 이중의 임차권 이런 건 안 됩니다. 안 된다. 자, 이런 거 좀 체크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 보시면은 이제 구분지상권도 가능하죠. 그러니까 상하 범위를 정해서요. 지하나 또 지상의 상하 범위를 정해서 구분지상권도 가능한데 구분지상권과 관련돼서는 위에서 네 번째 줄 보시면은 수목을 목적으로 하는 구분지상권은 안 되죠. 그렇죠. 수목을 목적으로. 수목은 계속 자라나기 때문에. 그래서 수목을 목적으로는 구분지상권을 설정할 수가 없다는 거죠. 또 옆에 보시면 지상 또는 지하의 공간의 범위가 다르면 어떻습니까? 구분지상권 설정이 가능해요. 자, 우리가 이중의 지상권이 안 된다는 건 이런 거죠. 한 필지가 있는데 일부에도 지상권이 가능하기 때문에 여기에 지상권이 설정되어 있어요.
그럼 어떻습니까? 중복되지만 않으면 여기에는 A한테 지상권을 설정할 거예요. 여기는 B한테 지상권을 설정합니다. 이것은 이중의 지상권은 아닌 것이죠. 이건 가능해요. 그러니까 미치는 범위가 다르다면은 미치는 범위만 다르면 습니까? 이건 이중의 지상권이 아닌 거죠. 그래서 이건 가능합니다. 근데 A한테 전체에 대해서 지상권을 설정해 줬는데 또 B한테 지상권을 설정해 줄 수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구분지상권도 지상 또는 지하의 공간적 범위가 다르면은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에게 2인 이상에게 설정해 줄 수가 있죠. 그러니까 중첩적으로. 자, 이중의 지상권이라는 것은 중첩적으로는 안 된다. 이런 의미죠. 중첩적으로는 설정할 수가 없어요. 자, 구분지상권과 관련해서는 수목을 목적으로는 안 된다는 거죠. 자, 양가로 3번 보시면 넘기셔서 첨부서면 해서요. 두 번째 줄 보시면요. 자, 구분지상권을 설정할 때도 도면을 가져가야 될까요? 우리가 도면은 어떻습니까? 평면도예요. 평면도니까 지상에는 어떻습니까? 지표면은 어떻습니까? 도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일부만 지상권을 설정할 때는 도면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도 할 수 있지만은 구분지상권은요. 여기가 지상이면 어떻습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지상권을 설정하는 거죠. 아니면 공중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지상권을 설정하는 거예요. 근데 지하나 공중은요, 도면에 나타나지가 않죠. 도면에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구분지상권을 설정할 때는요, 도면을 가져가봤자 의미가 없어요. 우리나라의 도면이 3차원 도면이면 어떻습니까? 도면을 가져갈 필요가 있겠지만 우리나라는 2차원 도면이에요. 그러니까 평면도라는 거죠. 지표면만 이렇게 나타내 주기 때문에 구분지상권을 설정할 때는 도면을 가지고 봤자 의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구분지상권을 할 때는요, 두 번째 줄 보시면 도면을 첨부할 필요는 없습니다. 도면 첨부하지 않는다. 요것만 좀 기억하시고요. 지상권은 한 이 정도만 여러분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 정도만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지역권이 있는데요. 여러분, 민법 시간에는 지역권에 대해서 아마 자세히 다루지는 않을 거예요. 지역권이라는 것이 현실에 그렇게 존재하는 권리는 아닙니다. 별로 이렇게 존재하지 않아요. 지상권도 현실에 그렇게 많이 존재하는 권리는 아니고요. 근데 지역권은 민법에서는 시험 문제가 뭐 잘 안 나오다가 어쩌다 하나 나오는데 우리 오히려 부동산 등기법에서는 지역권이 좀 나옵니다. 그래서 지역권은 좀 여러분이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기 때문에 지상권은 민법에서 뭐 이 정도는 다 공부하시는데 지역권은 민법에서 아마 자세히 다루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등기법은 좀 보도록 하죠. 잘 나오니까요. 자, 지역권이라는 것은 어떻습니까? 토지가 토지를 이용하는 관계예요. 자, 보죠. 산골 마을에 이런 마을이 하나 있다고 해보죠. 산골 마을. 네 필지로 되어 있는 마을이 있습니다. 여기는 X 토지고요. 여기는 Y 토지가 있고, 여기는 Z 토지가 있고, 여기 또 다른 토지가 있어요. 여기 토지 소유자는 갑이고요. 여기 토지 소유자는 뭐 을이고, 여기 토지 소유자는 소지 소유자는 병이다라고 해보죠. 자, 그러면은요, 여기 산골이, 여기도 토지가 있습니다. 산골이 있는데요. 여기 이제 다 밭농사를 짓니다. 밭농사. 그 밭에 이제 물을 줘야 되겠죠. 물을 줘야 되는데, 수도가 들어오지도 않고, 뭐, 시내가도 굉장히 멀리 있어요, 물이. 그러면 어떻습니까? 지하수를 파야 되겠죠. 자, 그러면 지하수를 팔 때요. 갑도 농사를 짓고, 을병이 다 농사 짓는데, 여기 뭐 정이 소유하는 토지고, 뭐, 여기는 뭐라 할 거예요? XYZ, T라는 뭐 토지라고 해보죠. T라는 토지. 정이라는 사람, T 그러면은 좀 그러니까 S라는 토지가 있고, 뭐 정이라는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S라는 토지가 있어요. 이렇게 S라는 토지가 정이 소유하고 있는. 자, 그러면 여기에요. 집집마다 우물을 팔 필요는 없겠죠. 지하수를 팔 필요는 없고, 그냥 한 곳 파가지고 공동으로 이용하면 편하잖아요. 그래서 지하수가 가장 많이 나오는 곳은 어디냐라고 봤더니 여기 부분이 가장 많이 나오더라고요. 여기 부분이. 그래서 여기를 하나 파가지고 어떻습니까? 공동으로 이용하면 편할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은, 자, 이 토지 밑에 있는 지하수를 이용합니다. 자, 을이라는 사람은 자기 토지의 편익을 위해서요, 이 X 토지의 지하수를 이용하는 거죠. 자, 지하수는 여러분 민법에서 토지의 일부로 보는 거죠. 지하수가 이렇게 뭐 지하수에 대한 뭐 원천권 이런 건 따로 특별한 권리가 없습니다. 토지의 일부로 보기 때문에요. 자, 지하수를 이용한다는 것은 을이라는 사람이 Y 토지, 자기 토지의 편익을 위해서 밭농사를 하기 위해서요, 갑이 소유하는 X 토지의 토지를 이용하는 거죠. 지하수. 자, 그러면은 이 토지가 어떻습니까? 이 토지의 일부, 즉 X토지의 일부를 이용하는 거죠. 그러면 이때 X토지는 어떻습니까? Y토지의 편익을 위해서 지공된 토지가 되겠죠. 그러면 이때 이 X토지를 뭐라고 합니까? 우리는 승역지라고 하는 거죠. 승역지, 지역권. 지역권은 토지가 토지를 이용하는 관계예요. 사람이 토지를 이용하는 관계가 아닙니다. 우리 민법에서 이렇게 하고 있죠. 우리 민법이요.
전세권, 저당권 이런 것들은 사람이 물건에 대한 권리죠. 사람의 물건에 대한 권리예요. 그래서 지상권이라든지 전세권 이런 것들은 한 필지 토지가 있으면 이 토지에 대한 전세권자, 이 토지에 대한 지상권자 이게 가능하지만은 지역권은요, 사람이 토지에 대한 권리 이렇게 안 한다는 거죠. 이건 인여권이라고 하는데 이런 인여권은 우리 민법에서는 인정을 하지 않고 지역권은 토지가 토지를 이용하는 관계이기 때문에 반드시 두 필지 이상의 토지를 전제를 합니다. 그래서 토지가 토지를 이용하는 관계예요. 자, 그러면은 이 토지가 이 토지를 이용할 때요, 다른 토지의 편익에 제공된 토지, 우리는 이것을 승역지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토지 사용을 위해서 이제 지역권 설정 계약을 하게 되면 이 토지는 승역지가 되겠죠. 자, X 토지는 승역지가 됩니다. 자, 그러면 X토지 승역지 어떻습니까? 지역권 설정 등기라 되겠죠. 자, X토지의 소유자는 갑입니다. 자, 그러니까 갑구의 갑이 소유자라고 쓰고요. 그 다음에 을구에, 지역권 을구에 기록을 하겠죠. 그러면 을구 1에다가요. 이렇게 쓰는 거죠. 을구에다가. 이 토지는 어떻습니까? X토지는 지역권이 설정됐다 해서 지역권 설정 등기라는 거죠. 지역권 설정 등기랍니다. 자, 그럼 보통 우리가 전세권 등기라 했죠. 저당권 설정 등기를 할 때는 저당권자, 전세권자를 적어요. 사람이 물건에 대한 권리로 보기 때문에. 그러나 지역권은요, 우리 민법이 토지가 토지를 이용하는 권리로 구성을 한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사람의 편익을 위해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이 지역권은요, 이 X토지는 을을 위해서 지역권이 설정되는 것이 아니라 Y토지를 위해서 설정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Y토지를 요역지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지역권 설정 등기할 때는요, 사람 이름을 쓰지 않고 요역지를 기록합니다. 요역지. 이 X토지는 Y라는 요역지를 위해서 지역권이 지금 설정됐다. 이렇게 써요. 그러니까 지역권은 토지가 토지를 이용하는 관계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등기는 어떻습니까? 누가 신청하겠어요? 갑하고 을하고 공동으로 신청하겠죠. 소유자들이 공동으로 신청하겠죠. 그래서 이것은 공동신청에서 이루어집니다. 공동신청. 그러니까 소유자들의 공동신청에서 이루어지겠죠. 그래서 갑과 을의 공동신청에서 이루어지지만은 여기는 사람 이름을 적지 않는다는 거죠. 자, 그러면 두 필지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 거꾸로 하면요. 그럼 X 토지는 Y 토지를 위해서 지역권이 설정되어 있다라고 하면은 반대로 하게 되면 Y 토지는 어떻습니까? 지역권을 가지고 있는 토지가 되겠죠. 자, Y 토지는 이제 요역지가 되겠죠. 요역지. 그럼 요역지에도 어떻습니까? 이 토지는 X 토지에 대해서 지역권을 가지고 있다라고 어떻습니까? 또 공시를 해줘야 되겠죠. 그러면 요역지가 이제 Y 토지가 되겠죠. 그럼 Y토지 어떻습니까? 소유자는 을이죠. 그래서 을이죠. 을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에 대해서 여기는 이제 요역지로서 지역권을 가지고 있는 토지죠. 그럼 여기다도 이제 공시를 합니다. 그럼 여기는요, Y토지는 요역지로서 지역권을 가지고 있는 토지다. 그래서 요역지 지역권 이렇게 씁니다. 요역지로서 지역권을 가지고 있는 토지다. 그럼 지역권을 가지고 있으면 여기는 어느 토지에 대해서 지역권을 가지고 있느냐 해서 승역지를 적어요. 승역지는 X토지가 되겠죠. 승역지를 적습니다. 그러니까 지역권 등기는 어떻습니까? 어디에도 사람 이름을 적질 않아요. 그러면 요역지의 등기는요, 그럼 우리가 신청을 할 때 여기다도 신청하고 여기다도 신청하고 똑같이 두 번 신청해야 되냐? 똑같은 등기잖아요. 승역지에 X토지는 Y토지를 위해서 지역권이 설정됐다. 거꾸로 하면 어떻습니까? Y토지는 X토지에 대해서 지역권을 요역지로서 가지고 있다. 똑같은 말이기 때문에 똑같은 등기를 두 번 신청할 필요는 없고요. 우리가 지역권 설정 등기를 하게 되면, 신청해서 되게 되면요, 요역지 지역권 등기는요, 이것은 등기관이 직권으로 하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직권이 또 나오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등기관이 직권으로 한다는 거죠. 똑같은 등기를 우리가 두 번 신청할 필요 없이 하나 됐으면요, 이게 뒤집어 놓은 것 뿐이기 때문에요, 등기관이 직권으로 요역지 지역권 등기를 하게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등기가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두 번을 하게 됩니다. 두 번을 지역권 등기는. 자, 그러면 여기까지 놓고요, 이제 하나씩 이제 책을 통해서 보죠. 자, 지역권은 어떻습니까? 일정한 목적을 위해서 토지가 토지를 이용하는 관계가 바로 지역권 등기다. 자, 특징 보시면요. 동그라미를 보시면 지역권은 다른 약정이 없으면 요역지 소유권은 부종하에 이전한다. 수반성. 자, 지역권을 요역지 소유권으로부터 분리하여 양도하거나 다른 권리 목적을 하지 못한다. 부종성. 자, 이거죠. 만약에 이 토지를 을이라는 사람이요, 이제 Y 토지죠, 이해가지고 A 앞으로 이전을 합니다. 자, 지역권은요, 이 토지에 붙어 있는 권리예요, 이 토지. 그러니까 토지 소유권을 이전하게 되면은요, 당연히 지역권도 이전됩니다. 당연히 이전되는 거예요. 이게 부종성 수반성이죠. 그러면은 갑에게서 을 앞으로 이전 등기가 되면 어떻습니까? 지역권은요, 여기는 지역권만 따로 이전 등기를 하지를 못해요. 여기는 사람 이름을 적게 하기 때문에 지역권은요, 당연히 A에게 이전됩니다. 그러니까 이 지역권이요, 이 요역지 소유권과 분리되어 처분되는 걸 막기 위해서요, 여기는 아직 사람 이름을 적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소유권 이전되면요, 지역권도 당연히 이전되는 거예요. 만약에 지역권에 사람 이름을 적게 되면은 소유권과 지역권 이전 등기가 분리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걸 막기 위해서요, 아예 여기는 사람 이름을 적지 않고 소유권 이전되면요, 항상 함께 이전되고요.
그러니까 분리돼서 처분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역권에 대해서는 따로 이전 등기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전 등기 없이도 당연히 이전이 된다는 거죠. 이전 등기가 필요 없어요. 자, 그 다음에는요, 공유자 중 1위는 자기 지분에 대해서 토지를 위한 지역권 또는 그 토지가 부담하고 있는 지역권을 소멸시킬 수 없고요. 공유자 중 1인이 지역권을 취득하면 다른 공유자도 이를 취득한다. 이게 불가분성이라고 하는 거죠. 불가분성은 이런 겁니다. 만약에 이 토지예요, Y 토지를요, 을이 혼자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P, Q, R 세 사람이 공동 소유한다고 해보죠. 3분의 1씩. 자, 그러면요, P가 3분의 1을 소유한다는 것은요, 전체 토지를 3분의 1을 소유한다는 것이고요. Q가 3분의 1을 소유하는 것도 전체 토지를 3분의 1을 소유합니다. 자, 그럼 만약에 P라는 사람이 지역권을 가지고 있고요. Q라는 사람도 지역권을 가지고 있는데 R이라는 사람은 지역권이 없다. 이게 가능한지를 보죠. 자, P, Q가 지역권을 가지고 있다는 건 이 토지가 어떻습니까? 지역권을 가지고 있다는 의미죠. 이 토지가 지역권을 가지고 있는데 그 R이라는 사람이 3분의 1이 지역권이 없다는 것은 이 토지가 지역권이 없다는 것이죠. 자, 이 토지가 지역권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 토지가 동시에 지역권을 가지고 있지 않다. 이건 논리적으로 존재할 수가 없는 거죠. 어떤 토지가 지역권을 가지고 있으면서 동시에 지역권이 가지고 있지 않다. 존재할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런 건 존재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모두가 지역권을 갖든지 모두가 지역권이 없든지 둘 중에 하나, 이것만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불가분성이라는 거죠. 누구는 갖고 누구는 안 갖고 이렇게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두가 지역권을 소멸해야만 지역권이 소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한 사람은요, 이렇게 소멸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라도 지역권을 가지고 있으면 다른 사람도 당연히 지역권을 취득하게 되고 모두가 지역권이 소멸됐을 때만 지역권을 소멸합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라도 지역권, 그러니까 지역권이 없다가요, 만약에 P라는 사람이 지역권을 시효 취득해버렸습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도 따라서 지역권을 취득해버리는 거예요. 누구는 취득하고 누구는 취득하지 않고 이런 거는 생길 수가 없다는 거죠. 이게 불가분성이죠. 불가분성. 자, 그리고 2번 보시면요. 2번 보시면 요역지는요, 한 필지 전부. 자, 요역지는 한 필지 전부야 돼, 항상. 그렇죠? 요역지. 이 토지가 어떻습니까? X 토지 일부에 대해서 지역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역지는 항상 전부야 되지만 승역지는 이렇게 일부여도 상관이 없죠. 일부여도 상관없고요. 그리고 3번은요. 두 번째 줄에 보시면은 개인적인 이익을 위한, 이건 뭐예요? 이것을 개인적인 이익, 이런 걸 어떻습니까? 이거는 인여권, 이런 건 인정되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 민법에는 지역권만 인정되는 거죠.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인여권 인정되지 않고, 그러면 지역권을 설정할 때 우리가 일반적인 용의권 어떻습니까? 배타적 권리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한테 전세권을 줬을 때는 다른 사람한테는 전세권을 줄 수가 없어요. 다른 사람한테, 어떤 사람한테 지상권을 설정해 줬을 때는 다른 사람한테 지상권을 설정해 줄 수가 없습니다. 배타적 권리예요. 그러니까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은 배타적 권리인데 이 지역권만 좀 다릅니다. 지역권은요, 자, 을한테 Y 토지를 위해서 지역권을 설정한 다음에 어떻습니까? 또 병도 여기서 반농사하는 거죠. 너도 어떻습니까? 물 갖다 써라 이거죠. 자, 정한테도 물 갖다 써라. 이 S 토지를 위해서, Z 토지를 위해서 물 갖다 써라. 어떻습니까? 2중, 3중을 어떻습니까? 지역권이 설정이 가능한 거죠. 멀리 있는 여기에 또 기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무라는 사람이 있어요. 무라는 사람이 T라는 토지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이 토지를 위해서 너도 갖다가 써라 이거죠. 너도 갖다. 얼마든지 가능하죠. 그러니까 지역권은 인접할 필요가 없죠. 인접할 필요도 없이 계약에 의해서 이루어지잖아요. 인접할 필요도 없고 2중, 3중, 4중으로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역권을 뭐라고 합니까? 비배타적 공용적 성질을 갖는다는 거죠. 비배타적, 배타성이 없어요. 그래서 모두가 함께 사용하는 공용적 성질을 갖습니다. 자, 그래서 이 내용은요, 여러분, 그 불가분성 위에다가 써도 되겠죠. 그러니까 맨 위에다요. 그러니까 350페이지 맨 위에 보면은 이제 불가분성도 있고, 그러니까 부종성, 수반성, 불가분성 또 뭐가 있습니까? 비배타성이죠. 비배타성, 비배타성 공용적 성질을 갖는다. 공용적 성질.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이중의 지역권, 똑같은 토지에 대해서 2중, 3중으로 가능하다는 거죠. 이중의 지역권이 가능하다는 거죠. 지역권이 가능하다. 이렇게 써놓으면 되겠죠. 지역권만 이렇게 이중으로 가능합니다. 특징이죠. 지역권의 특징.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자, 신청 정보는요, 필요적 신청 정보에서는 번거로운 1번 목적은 어떻습니까? 다양할 수 있는 거죠. 이거는 용수지역권이죠. 물을 이용하니까 용수지역권. 그렇죠. 근데 통행지역권도 있어서 이거, 그 목적은 다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목적이 있고요. 일단 동그라미 2번 범위, 일부에 대해서, 승역지 일부에 대해서만 지역권을 설정할 수 있기 때문에 일부인 경우에는 그 범위를 기록합니다. 자, 맨 오른쪽 보시면 일부일 경우에는 세 번째 줄 보시면은 일부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냐라고 하는 이제 도면을 이제 첨부해야 된다는 거죠. 도면을. 그리고 동그라미 3번 보시면 어떻습니까? 지역권을 설정할 때는 도대체 어느 토지를 위한 지역권이냐에 가서요, 요역지를 기록을 해야 돼요. 요역지.
사람 이름을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요역지를 기록하는 거죠. 신청서에 요역지가 나와야 되겠죠. 그래야 등기부에 요역지를 기록할 테니까요. 그래서 요역지를 반드시 기록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임의적 신청 정보는요, 뭐 부정성 배제 특약 이렇게 있는데 그냥 그 임의적 신청 정보 옆에다가 그냥 특약이라고 썼어요. 특약. 이런 특약 사항들은요, 당사자 특별한 약정을 했을 때는 기록을 하고요. 특약이 없으면 기록을 하지 않아도 돼요. 그러니까 이런 특약 사항들은요, 다 임의적 정보예요. 특약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반드시 특약 사항을 기록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특약 사항들은 다 임의적 정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임의적 신청 정보다. 그러니까 여기서 뭐 특약 넘기시면 다 특약 나오죠. 그러니까 특약은 다 임의적 사항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양가로 4번 보시면요. 이제 신청에서요. 공동신청 옆에다가요. 승역지라고 쓰면 돼요. 자, 승역지의 지역권 등기는요. 공동신청에서 이루어집니다. 공동신청이죠. 공동신청. 그러니까 지역권 설정 등기는요. 승역지 하는 겁니다. 승역지. 우리가 지상권이라든지 뭐 전세권 등기를 할 때 나왔습니까? 그 토지를 제한하는 등기가 되겠죠. 그러니까 거기다가 이제 제한하는 등기, 그 토지, 만약에 이 토지에 뭐 전세권을 설정한다. 그러면 이 토지에다 전세권 설정 등기, 지상권을 설정하면 이 토지에 지상권을 설정 등기라는 거죠. 그러면 토지를 이제 제한하는 등기가 되겠죠. 여기다가 설정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승역지, 지역권이 설정되면요, 이 승역지 사용이 이제 제한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이제 공동신청에 의해서 등기를 합니다. 그래서 공동신청은요, 승역지에는 공동신청을 합니다. 승역지가 쓰시고요. 그러면 이때 공동신청이면요, 의리 등기 권리자, 이제 지역권을 설정해주는 갑이 등기 의무자가 돼서 공동신청을 하게 되겠죠. 2번 보시면요, 토지의 소유자 이외에 요역지 외에다가 승역지라고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역지 지상권자, 전세권자, 임차권자도 그 권리의 존속기간 범위 내에서 독립하여 지역권의 등기 권리자가 될 수 있다. 여기에요, 소유자가 아니라 이 토지에 대해서 지상권자가 물을 이용한다. 그러면 지상권자가 어떻습니까? 지상권자가 어떻습니까? 그 자기의 존속기간 범위 내에서 지역권 설정 계약을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 등기 권리자 부분, 요역지의 지상권자, 전세권자, 임차권자보다 오히려 시험 문제는요, 승역지요, 승역지. 여기가 승역지입니다. 근데 승역지는요, 갑이 소유자인데 이 토지에 대해서 A라는 사람이요, 이 토지에 대해서 만약에 지상권을 가지고 있어요. 지상권이 30년간 지상권을 가지고 있다고 해보죠. 그러면 30년 동안 어떻습니까? 소유자는 갑이지만요, 지상권자가 이 토지 이용권을 가지고 있죠. 그러면 30년 동안에는 자기 마음대로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자기가 이용할 수 있는 그 기간 범위 내에서 다른 사람한테 사용할 수 있도록 해줄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승역지에 여기다 승역지라고 쓰는 게 더 나을 거예요. 그러니까 요역지의 지상권자, 전세권자, 임차권자도 등기 권리자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인데, 이거보다 시험 문제 더 잘 나오는 것은요, 승역지의 지상권자, 전세권자, 임차권자도 그 권리의 존속기간 범위 내에서 독립하여 지역권의 등기 의무자가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요역지의 지상권자, 전세권자, 임차권자는 이 사람들도 등기 권리자 될 수 있다라고 하면, 반대로 하게 되면요, 승역지의 지상권자, 전세권자, 임차권자 이런 사람들도 어떻습니까? 지역권을 설정해 줄 수가 있다. A가 설정해 주면 A는 등기 의무자가 되겠죠. 등기 의무자. 그래서 승역지의 지상권자, 전세권자, 임차권자도 등기 의무자가 될 수 있다. 자, 이것이 더 중요합니다. 자, 밑에 보시면 4번 보시면 소유자가 만약에 지역권을 설정해 주면 어떻습니까? 이건 주등기로 하게 되겠죠. 그런데 만약에 지상권자가 설정을 해요. 만약에 여기에 만약에 이 토지에 대해서 A라는 사람이 지상권을 가지고 있어요. 지상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지상권이 가지고 있는 거죠. A가 지상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A라는 사람이 만약에 지역권을 설정해 줘요. 그러면은 A가 지역권을 설정해 주기 때문에 이럴 때는 부기등기를 합니다. 갑이 설정해 주면 주등기로 하겠지만은 지상권자가 설정해 주기 때문에 지상권이 소멸하게 되면은 지역권도 소멸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지상권자로부터 승계를 받았다 해서 이거는 부기등기로 해서요, 앞으로 어떻습니까? 지역권 설정 등기라는 거죠. 지역권 설정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지상권자, 그러니까 승역지의 소유권을 목적으로 하는 지역권 등기는 주등기로 하는데, 밑에 보시면 승역지의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자가 지역권을 설정해줘요. 그러니까 승역지의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을 목적으로 하는 지역권 등기는 부기등기로 한다는 거죠. 부기등기. 자, 그러면은 오른쪽에요, 이제 실행에서요, 반가를 본 승역지의 등기 기록에는 신청한다. 두 번째 주제, 신청, 공동신청이라고 쓰시면 돼요. 승역지는 이제 공동신청에서 이루어지고요.
소유자, 보통 일반적으로 소유자와 이제, 소유자가 설정해주면 소유자와 이제 요역지 소유자가 공동 신청을 하게 되겠죠. 자, 반가로 이번 요역지 등기 기록이겠죠. 그래서 승역지와 요역지가 동일한 등기소의 관할인 경우에는요. 자, 보통 이제 두 개가 뭐 관할권이 비슷하겠죠. 관할권이 있었을 때는 요역지 지역권 등기는 어떻습니까? 요역지 등기, 지역권 등기는 두 번째 줄이죠. 직권으로 한다. 등기관 직권. 이게 중요한 거죠. 등기관의 직권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밑에 보시면요, 그 등기하는 그 모습이 나와 있죠. 자, 승역지 어떻습니까? 지역권 설정 등기라는 거죠. 승역지 을구에 순위번호 옆에 보시면 등기 목적에서 지역권 설정 등기라는 거죠. 지역권 설정. 소유자가 있으면 이제 이래가지고 지역권 설정, 우리가 앞에서 봤던 거죠. 지역권 설정을 할 것이고. 자, 요역지에는 뭐라고 합니까? 요역지에는 밑에 보시면 요역지 지역권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럼 이것은 직권을 하는 거죠. 직권. 그래서 요역지 옆에다는 직권 이렇게 쓰시면 되고, 승역지 옆에다는 신청 이렇게 쓰면 돼요. 신청 또는 이거는 이제 요역지는 직권을 한다. 자, 요거 좀 더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중의 지역권도 가능하다. 그래요. 그리고 요역지 지역권 등기는 직권으로 한다. 이런 거 기억하시면 돼요. 직권으로 한다. 그리고 나머지 내용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민법에서 공부한 내용이 그대로 적용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전세권 등기 있습니다. 전세권까지만 좀 보도록 하죠. 나머지 권리들은 이제 다음 시간에 하고요. 전세권 어떻습니까? 전세권은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요. 전세권 이거죠. 만약에 을이라는 사람한테 전세권이요, 우리나라에만 거의 특유하게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나라도 뭐 있는 나라도 있겠죠. 근데 다른 나라는 거의 없어요. 거의 없는 이유는 이런 것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는 지금은요, 집값이 이제 안정이 됐어요. 집값이 안정됐으니까 점점 전세가 이제 사라지고 있는데요. 한때는 어떻습니까? 계속 집값이 올랐어요. 계속 집값이 오르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돈 있으면요, 이것을 은행에 예금해 놓는 것보다는 집을 사야 되죠. 은행에 예금해봤자 뭐 얼마 이자 생기지도 않아요. 근데 집을 사면 어떻습니까? 차고 일하면 또 오르니까요. 그러니까 돈 있으면 어떻습니까? 항상 집을 사야 되죠, 집을. 그러니까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요, 돈이 생기면 그 돈을 가지고 은행에 예금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습니까? 다 집을 산다는 거죠, 지금. 자, 그러면 갑이라는 사람이 보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전세가 많이 생깁니다. 자, 갑이라는 사람이요, 보죠. 자기가 살고 있는 집이 있습니다. 살고 있는 집이 있는데요. 또 돈 있으니까 집을 살려고 해요. 근데 집을 살려고 하는데 이 집이요, 한 5억 정도가 됩니다. 근데 모든 집을 자기가 현찰이 있어서 다 살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2억 정도는 있어요. 2억은 있는데 3억이 없어요. 그럼 집을 사는 방법이 뭐가 되겠습니까? 그 집을 담보로 은행에서 3억을 대출을 받으면 되겠죠. 자, 그러면 저당권, 그 집을 은행에 저당권을 설정한 다음에 3억을 빌려가지고 3억하고 자기 돈 2억하고 해서 5억짜리를 사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때는 저당권을 설정하게 될 텐데, 그러면 이제 문제가 이런 거죠. 집을 샀다가 바로 그 다음날 파는 게 아니면 어떻습니까? 이 집은 비어있을 거 아니에요. 자기가 살고 있는 집은 따로 있으니까. 그러니까 비어있으니까 관리비 나가죠. 그 다음에 은행에 돈 빌렸으니까 이자는 이자대로 나가죠. 그러니까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갑이라는 사람이 은행에서 돈을 빌리면은 이제 이자가 나가야 되니까요. 어떤 사람이 돈을 빌리냐면요, 을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자, 을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3억 원은 있어요. 3억 원 있습니다. 그런데 살 집이 없더라 이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 3억 원을 빌립니다. 그러면은 을은 어떻습니까? 3억 원에 대한 채권을 갖게 되겠죠. 채권. 3억 원을 빌려줘요. 3억 원을 빌려줬으니까요. 만약 을이라는 사람이 채권을 해서 저당권을 설정하게 되면은 이 X, 이제 뭐 건물이 되겠죠. 건물. 만약 주택이라고 해보죠. 아파트. 그러면 X주택에 대해서 이 사람이 돈을 빌려주고요. 그 다음에 돈을 빌려주고 어떻습니까? 이자를 받게 되면 이건 저당권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을이라는 사람이 이 건물에 대해서요, 이자를 받는 것 대신에요, 사용수익 하더라고요. 사용수익. 그러니까 이자를 받는 것 대신에 너 들어와서 살라고 하는 거예요. 살라고 하는 겁니다. 이 사람은 잘 곳이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사는 거죠. 살아요. 대신에 이자를 안 받는 거죠. 그러면 갑의 입장도 어떻습니까? 원래는 저당권을 설정하게 되면 이 사람한테 이자를 줬어야 되는데, 이자를 주지 않고 어떻습니까? 사용 수익하게 하게 되면 난 이자를 줄 필요 없죠. 그리고 어떻습니까? 관리비도 을이 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비용 부담이 줄어드는 거죠. 어차피 자기가 살지도 않기 때문에 을이 들어와서 살려고 하는 거죠. 이자를 안 주고 대신에 사용 수익하게 합니다. 그리고 을의 입장에서는요, 돈을 빌려줬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만약에 2년간 돈을 빌려주기로 했어요. 2년 후에 갚기로 했습니다. 그러면은 2년간 돈을 빌렸는데 2년 후에 갑은 을한테 3억을 갚아야 되겠죠. 그래서 만약에 3억을 갚지 않으면은요, 이 부동산을 이제 경매할 수 있는 거죠. 경매에서 이제 우선 변제도 받을 수가 있다. 경매에서 우선 변제를 받는다는 건 무슨 의미입니까? 담보권적 기능을 가지고 있죠. 담보권. 그 다음에 이자를 받는 것 대신에 사용 수익하기 때문에 용익권적 기능도 가지고 있는 거죠. 용익권. 그래서 이렇게 용익권적 기능과 담보권적 기능을 모두 가지고 있는 권리, 이것을 우리는 전세권이라고 하는 거죠. 전세권.
그러니까 전세권은요, 기본적으로 이거는 담보권이에요. 돈을 빌려줍니다. 의리한 사람 3억을 빌려주고요. 만약에 제때 안 갚게 되면 경매에서 우선 변제를 받을 수가 있어요. 다만 여기까지만 하면은 저당권일 텐데, 다만 저당권과 다른 점은 저당권자는 이자를 받는데, 돈을 빌려 이자를 받죠. 근데 전세권자는 이자를 받는 것 대신에 사용 수익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점에서 어떻습니까? 이 점에서 용익권적 기능, 요 점에서 어떻습니까? 저당권과의 차이가 생기는 거죠. 저당권과. 전세권은 기본적으로 담보권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 점에서 저당권과 차이가 있다. 그러면 담보권이라는 건 채권을 반드시 전제로 해야 되기 때문에 이 3억 원의 채권, 이걸 뭐라고 합니까? 전세금 반환 채권이라고 하는 거죠. 전세금을 지급하면서 생기는 거죠. 전세금 반환 채권이 되는 거죠. 자, 전세권은 기본적으로 담보권이기 때문에 습니까? 전세금 반환 채권이 없는 전세권은 존재할 수가 없는 거죠. 기본적으로 담보권이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민법 시간에 공부할 때는요, 전세권 그러면은 일단 용익권이다. 그런데 담보권적 기능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통 이제 공부를 하죠. 현실적으로도 그렇고요. 그런데 우리가 시험과 관련돼서는 전세권은 기본적으로 담보권이라고 보세요. 담보권. 어차피 두 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담보권이다. 그런데 저당권과 차이나게 이자를 받는 것 대신에 용익권적 기능도 가지고 있다. 이것이 바로 전세권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것이 시험 보는데 훨씬 편합니다. 주로 전세권의 이 담보권적 기능과 관련해서 시험 문제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담보권이기 때문에 피담보 채권이 반드시 존재해야 된다. 그러니까 전세권은 기본적으로 담보권인데 이자를 받는 것 대신에 사용 수익하기 때문에 용익권적 기능도 가지고 있다. 이런 식으로 이해하는 것이 오히려 시험과 관련돼서 전세권을 이해하는 데 좀 도움이 되는 거죠. 자, 전세권의 개념은요, 여러분 민법 시간에 나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민법 시간에 이러한, 그러니까 용익권적 기능과 담보권적 기능을 함께 가지고 있는 권리가 전세권이다. 전세권은요, 반드시 두 가지 기능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만약 용익권적 기능이 전혀 없으면 어떻습니까? 자, 이것은, 그래버리면 이것은 저당권하고 동일해져 버리니까 전세권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또 담보권적 기능만 가지고 있고요. 용익권적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 담보권적 기능이 전혀 없어요. 전혀 없으면 이것도 전세권이 아니에요. 전세권이 아닙니다. 반드시 두 가지 기능을 가지고 있었을 때만 우리는 전세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존속기간 동안에는 어떻습니까? 전세권이. 이 존속기간 동안에는요, 용익권적 기능을 가지고 있죠. 사용 수익하기 때문에요. 용익권적 기능을 가지고 있죠. 용익권적 기능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때까지 돈 안 갚게 되면 어떻습니까? 경매에서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죠. 경매에서 우선 변제를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담보권적 기능도 가지고 있는 거죠. 담보권. 이 두 가지 기능을 모두 가지고 있을 때 우리는 전세권이 존속한다고 합니다. 근데 만약에 기간이 다 지났어요. 기간이 지나버리면 어떻습니까? 용익권적 기능은 소멸하게 되겠죠. 소멸합니다. 자, 기간이 지났는데 이때 돈까지 받았어요. 돈까지 받아버리면 우리 담보권, 저당권 없습니까? 채권이 없으면 담보권도 소멸하잖아요. 돈까지 받았으면요. 그러면 이 등기도 당연히 이제 담보권적 기능도 소멸해가지고 등기는 무효가 되겠죠. 그런데 기간이 만료가 됐는데 돈을 아직 안 받았어요. 돈을 아직 안 받았으면 어떻습니까? 돈을 안 받았으면 돈을 경매에서 우선 변제를 받기 위해서 등기는 유효하겠죠. 등기는 유효합니다. 등기는 유효하지만요. 자, 용익권적 기능은 소멸해버리기 때문에요. 전세권을 일단 소멸합니다. 전세권은 소멸한다. 두 기능을 모두 가지고 있을 때 우리는 전세권이 존속하는 거니까 만약 용익권적 기능이 소멸해버리면요. 일단 전세권은 소멸해요. 전세권은 소멸했지만 어떻습니까? 담보권적 기능을 위해서, 즉 경매에서 우선 변제를 받기 위해서 어떻습니까? 등기는 아직 살아있어야 되겠죠. 만약에 돈까지 받아버렸습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등기도 이제 무효가 되겠죠. 돈을 받았으니까 담보권적 기능도 소멸해버렸어요. 돈을 받기 전까지는 등기는 유효하다는 거죠. 자, 요게 이제 전세권에 관한 큰 흐름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보죠. 자, 전세권과 관련해서요, 359페이지 신청 정보 있는데 항상 신청 정보 중요하다는 거죠. 자, 신청 정보에서는 반드시 어떻습니까? 전세금이 있어야 돼, 전세금. 채권이 없는 전세권은 존재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당권에 있어서는 채권액을 적고, 전세권에 있어서는 전세금을 적는 거죠. 근데 여기서는요, 전세금이랄지, 또 전세권자가 다시 전세를 주면은 전전세권이 되겠죠. 전전세권에 있어서는 전전세금을 기록을 해야 되겠죠. 밑에 2번 보시면요, 일부에 대해서도 가능합니다. 그렇죠? 부동산 일부에 대해서 전세권이 가능하기 때문에 일부도 무방하다. 일부에 했을 때는 이제 도면을 첨부해야 되겠죠. 세 번째 줄 보시면 도면이 나오죠. 자, 니은 보시면 지분에 대해서는 용익권이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 민법에서 우리가 각하 시간에 했는데 농경지에 대해서는 전세권이 안 되는 거죠. 농경지는 안 됩니다. 그리고 이중의 전세권도 안 되죠. 이중의 용익권이 가능한 건 유일하게 지역권뿐입니다. 근데 여기서는요, 이게 빠져 있죠. 자, 지역권하고 지상권 같은 경우는 그 목적이 있죠, 목적. 그래서 통행지역권이냐, 용수지역권이냐, 지상권이면 건물 소유 목적이냐, 아니면 수목 소유 목적이냐, 이런 게 있는데 전세권에 있어서는요, 그 목적을 기록할 필요가 없어요.
목적을 기록하지 않습니다. 모든 전세권의 목적은요, 그 부동산의 사용 수익과 경매하여 우선 배제를 받는 거. 목적은 다 동일해요. 모든 전세권의 목적은 동일하기 때문에 동일한 목적을 적을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목적을 따로 기록할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대신에 전세금을 기록하는 거죠. 그리고 임의적 사항 보시면 동그라미 1번 존속기간, 우리가 앞에서 했죠. 존속기간이라는 말이 나오면 다 임의적이라는 거예요. 다 임의적입니다. 민법에서 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다 임의적이에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보시면 특약사항들, 특약사항들이 나오면 다 임의적이라고 했죠. 임의적이라고 보시면 돼요. 양가로 3번은 전세권 이전 등기, 우리가 이것은 앞에서 주등기냐 부기등기 이런 거 하면서 했었던 거죠. 소유권 이전 등기는 주등기, 전세권 이전 등기는 바로 그 전세권을 이전하기 때문에 을이 자기의 전세권을 병에게 이전하게 되면요, 이 사람의 전세권을 승계받기 때문에 이 전세권 밑에 부기등기 형식으로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전세권 이전 등기는 두 번째 줄 보시면 부기등기로 한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양가로 4번이요. 이게 굉장히 어려운 것인데, 자, 요것만 보시면요. 자, 보죠. 자, 전세권에 대해서요. 자, 전세금 반환 채권의 일부 양도가 되느냐요. 자, 만약에 전세금이 3억입니다. 그러면 3억이면요. 이 을이라는 사람이 병한테 전세금 1억만 이전을 합니다. 1억만. 전세금 3억 중에서. 그럼 전세권이 어떻습니까? 1억이 이전되기 때문에 전세권도 이전이 돼야 되겠죠. 전세권은 담보권이기 때문에요. 채권만 이전될 수 없어요. 반드시 어떻게 돼요? 전세권도 함께 이전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은 1억 원이 채권 이전이 되면 전세권도 3분의 1 전세권 이전돼야 되겠죠. 자, 그러면 이 전세권은 용익권이에요. 그럼 용익권이면 이렇게 지분에 대해서 용익권 등기를 할 수가 있습니까? 원칙적으로 안 된다고 했죠. 지분에 대해서는 안 돼요. 지분에 대해서는 부동산의 일부는 돼요. 그러나 이런 경우는 가능하겠죠. 만약 전세권이 소멸한 이유는 어떻습니까? 전세권, 용익권적 기능이 소멸돼 버렸잖아요. 자, 용익권은 지분에 대한 이전 등기를 못한다고 했는데, 담보권은 어떻습니까? 담보권은 지분 이전이 가능해요. 그러면은 존속기간이 만료돼가지고 용익권적 기능은 없고 오로지 담보권적 기능만 있는 전세권이라면요, 지분 이전이 가능하겠죠. 지분 이전. 자, 그래서 전세권이 존속기간 만료로 소멸하게 되면 그때는 지분 이전이 가능합니다. 그러면은 전세금을 이전할 때는요, 일부를 이전할 때는 전세권도 반드시 일부가 이전돼야 돼요. 그래서 전세금 반환 채권의 일부를 양도할 때는 전세권의 일부 이전 등기를 반드시 해야 되고요. 이때는 이제 그 양도액을 반드시 기록해야 되겠죠. 이것과 이것이 대응하니까. 자, 다만요, 동그라미 2번 보시면은 전세권의 일부 이전 등기 신청은요, 전세권의 존속기간 만료 전에는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요 기간에는 못해요. 용익권적 기능도 가지고 있는 동안에는 지분 이전을 못하기 때문에 용익권적 기능이 소멸해야만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동그라미 1번은 어떻습니까? 원칙적으로 동그라미 1번에 있는 것은 존속기간 만료 이후에만 가능한 것이 원칙이죠. 그래서 동그라미 2번과 구별하면 되겠죠. 존속기간 만료 전에는 할 수가 없고 만료 이후에만 가능하다. 다만 만료 전에만 가능하지만 동그라미 2번 보시면은 아직 만료 전이라고 하더라도 이럴 수도 있는 거죠. 원래 계약기간 2년이에요. 2년인데 당사자 합의로요, 1년 있다 나가겠대요. 1년 있다. 그럴 수 있는 거죠. 1년 있다 나갑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1년 있다 나가기로 합의를 했어요. 자, 그러면 1년이 지났어요. 자, 1년이 딱 지났으니까 어떻습니까? 용익권적 기능은 소멸했죠. 아직 존속기간이 만료되기 전이라고 하더라도 어떻습니까? 당사자 합의에 의해서 이때 소멸시키면은 용익권적 기능은 소멸하겠죠. 자, 그러면 이 사람이 1년 있다 나가겠다는 것이 어떻습니까? 그냥 빈손으로 나가겠다는 게 아니죠. 3억 받고 나가겠다는 거죠. 그러면은 3억은 아직 못 받았어요. 1년 지났을 때. 그럼 담보권은 가지고 있죠. 그럼 이때도 어떻습니까? 용익권적 기능은 소멸하고 담보권적 기능만 있는 전세권이 되기 때문에 이때는 일부 이전이 가능하겠죠. 자, 그래서 다만에서 그 이야기입니다. 존속기간 만료 전이라고 하더라도요, 해당 존속권이 소멸하였음을 증명해요. 전세권 포기가 되겠죠, 포기. 기간을 일부를 포기하는 거죠. 일반은 단축시키는 합의가 되겠죠. 그래서 존속기간 만료되기 전이라고 하더라도 해당 전세권이 소멸한다. 이때 전세권 소멸은요, 용익권적 기능을 소멸시킨다는 거죠. 용익권적 기능이 소멸했음을 증명했을 때는 용익권적 기능이 소멸이기 때문에 이때는 지분 이전 등기가 가능하게 되겠죠. 요게 좀 어려운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1번, 2번 좀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양가로 5번에 전세권 변경 등기가 있는데 이 변경 등기는요, 우리가 나중에 4장에서요, 변경, 경정 여러 가지 등기를 합니다. 그때 설명하니까 여기까지만 좀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는 용익공고 관련해서 임차권 등기가 있는데요. 자, 임차권 등기는요, 이렇게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죠. 다음 시간에. 임차권 등기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이제 나머지 임차권 등기와 이제 저당권 등기 하면서 제 5장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